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린 남자 이도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꼭 한번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급하게 내용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트킵이라는 지갑에서 신규 상장이 되는 다양한 토큰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페이스파이 관련해서 에어드랍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 스페이스파이를 제외하고도 기준 조건만 맞춘다면 추가적으로 에어드랍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내가 비트킵 지갑을 만들고 꾸준하게 한 번쯤 에어드랍을 받아보겠다, 이런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비트킵 지갑에서 스페이스파이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스페이스파이 에어드랍과 관련돼서 정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스페이스파이 관련해서 앞으로 다양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받아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는 꼭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비트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다양한 에어드랍과 관련해서 관련 소식들이 지금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라이트라는 토큰에 대해서도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쭉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메타 히어로라는 코인에 대해서도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있고, 브레인 댄스라는 코인에 대해서도 에어드랍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에어드랍이 진행되고 있는 이 비트킵,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6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 비트킵에서 조금 관심도가 높았던 토큰 중에서 에어드랍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기존에 CYM 사일럼 파이낸스예요. 사일럼 파이낸스. 이 사일럼 파이낸스가 메인랜 런칭을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일럼 파이낸스 토큰에 대해서 이 비트킵에서 특정 조건만 맞추면 에어드랍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토렌토 BTT 토큰인데요. 이 비트토렌토 토큰 역시도 기준 조건만 맞추면 크게 어렵지 않게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페이스파이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비트킵 지갑에서 정말 다양한 토큰들에 대해서 거의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에어드랍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출석 체크를 통해서 부가적인 토큰에 대해서도 에어드랍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거 한번 내가 해보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내용을 숙지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CYM, BTT는 이미 종료가 됐던 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일럼 파이낸스는 이미 신청을 했었지만 비트토렌토 같은 경우는 신청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파이 토큰만큼은 제가 꼭 신청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괜찮다면 한 번쯤 신청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글림에서 이 밑에 보이시는 과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킵 지갑을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하시고 가입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요게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트킵 지갑이고요. 지갑을 한번 보시면 저는 한 50불 정도를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진님 왜 50불이나 넣어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이 비트킵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20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자산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걸 넣는 걸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내가 자산을 투입하지 않고 출석 체크만으로도 토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난 그거면 충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아보기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선물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선물센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보시면 출석 체크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출석 체크를 통해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BKB 토큰을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건들을 맞추게 되면 BKB 토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출석 체크를 꾸준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이런 다양한 토큰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킵 월렛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어떤 주의사항이냐, 기존의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 월렛을 만들어 보셨
보셨던 분들이라면 시드 문구라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아마 잘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드 문구는 대략적으로 12개에서 한 15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시드 문구에 대해서 별도로 하드카피를 진행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드카피라는 말이 종이에다가 적어서 보관을 하라는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 메모장에다가 적지 마시고 본인 집에서 보유하고 계신 A4 용지에다가 아주 정성스럽게 1번부터 15번까지 정상적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시드 문구를 적어두시고 별도로 아주 안전하게 보관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 역시도 개인 지갑이기 때문에 이 시드 문구가 털리게 되면 얄짤없이 털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모은 토큰에 대해서 갑자기 유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주 중요하게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저희가 무료로 받는 에어드랍이니만큼 사실 금액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전이 있는 토큰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에어드랍을 하는 그런 원let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크게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번쯤 시도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도진님 여기 20달러라고 했는데 왜 도진님은 대체 50달러 이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다양한 에어드랍 이벤트들도 있고요. 선물센터에 보면은 다양한 또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조건들은 50 USDT 이상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BNB로 가지고 나서 이렇게 넣어놨었거든요. 이게 정말 좀 아쉬운 게 BNB로 이런 식으로 넣어놓고 나서 USDT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스테이블하게 가격이 변동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BNB로 넣었다가 다시 USDT로 변환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이 비트킵 지갑에다가 본인의 자산을 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USDT를 이런 식으로 저처럼 USDT를 예치해 두시고 가격 변동이 없게끔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BNB를 들고 있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겠지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파이 에어드랍을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파이 에어드랍을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BSC입니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에어드랍 주소가 비트킵 지갑 주소의 BSC 주소인지 확인해 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메타마스크를 활용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에어드랍 신청하실 때는 비트킵 지갑 주소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트킵에서 스페이스파이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BSC 스캔으로 이동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스페이스파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스페이스파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스페이스파이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를 하실 거예요. 밑에 보시면 컨트랙트 주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비트킵 지갑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기 표시가 있죠. 이 더하기 표시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컨트랙트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스페이스파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체크박스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컨트랙트 주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스페이스파이 컨트랙트 주소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BSC 스캔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BSC 스캔 주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파이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다음부터 진행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스페이스파이 팔로우를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팔로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서 팔로우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요. 돌아오셔서 계속하다. 자,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 표시가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트킵 데일리 팔로우를 한번 해달라고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팔로우를 한번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돌아가셔서 계속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파이.com 리트윗을 진행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리트윗을 한번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한번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텔레그램 스페이스파이.com에 가입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하신 다음에 자, 스페이스파이.com 페이지로 이동을 해 주신 다음에 텔레그램 있죠?
텔레그램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그룹 들어가기까지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룹 들어가기까지 눌러주셨으면 계속하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비트킵 텔레그램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만약에 여기서 안 눌리면 여기서 한번 글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비트킵 오피셜 잉글리시 버전에 조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고요. 계속하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비트킵 서버 가입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디스코드에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운로드 어플리케이션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입을 하셨으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컨티뉴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BSC 어드레스 주소를 작성해 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BSC 어드레스 주소가 뭐냐? 스페이스파이가 있고요. 받기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이 받기 버튼에 주소 복사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 주소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주소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완료된 겁니다. 자, 이거 사실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BSC 어드레스 주소가 비트킵 주소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신청을 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을 제대로 보셨던 분들은 차근차근 실행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메타마스크 주소를 넣으셨던 분들은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메타마스크 주소를 처음에 넣었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트위터부터 디스코드까지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워질 수도 있다는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